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다 반등에 성공을 하는 긍정적인 하루였었습니다. 우선 종가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차례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상승폭이 좀 더 크게 나와줬습니다. 얼른 더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다우지수가 1.8%, S&P 500 지수가 거의 2%에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기술주들도 이날은 좀 더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 빼고 다 올라가게 되면서 2.0%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시장의 키워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영국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 영국이 앞서서 감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총리가 바뀌고 나서 이렇게 감세안이 발표됐는데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졌고 또 이번 11월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통화정책회의 때 무려 200bp 올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인상설까지 나돌았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영국의 파운드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띄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흐름을 여태까지 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영국의 이 당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20년 만기 이상의 이런 장기 국채를 대거 매입을 하고요. 또 10월에 예정이 됐었던 양적 긴축의 일정을 뒤로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영국의 국채인 길트채가 장중에 50bp나 급락을 했습니다. 통상 한 자릿대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두 자리 수준으로 크게 밀린 것입니다. 영국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분트채 그리고 프랑스의 국채 모두 다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달러 대비 시장 안정 쪽에 좀 더 포인트를 주게 되면서 달러 대비 강세를 띄었다는 점도 결과로 나와줬습니다. 단순히 이제 유럽에만 그친 게 아니라 미국의 국채 시장에도 바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10년물이 20bp 이상 또 하락을 하게 되면서 달러 약세가 확대가 됐고 이 덕분에 유럽과 미국 증시 모두 다 반등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평가를 좀 보게 되면요. 이제 영국의 국채 매입이 연준의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을 낮췄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좀 단기적인 대책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영국 정부 자체의 신뢰가 지금 해결된 것이 아닌 만큼 당분간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이날 금리 인상은 어쨌든 지속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일부 약간의 급한 불이 꺼졌다 정도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0.2% 소폭 밀렸고 간밤에 1.9%로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줬습니다. 가장 좋았던 섹터 바로 에너지입니다. 무려 4.4%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재고가 많이 줄면서 국제 유가가 $80 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도 겹쳤다는 점 투자자들의 심리를 개선시켰고요. 또 서비스 쪽에서는 통신하고 스트리밍 쪽 전부 다 올라갔는데 특히 이 성장주 스트리밍의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잠시 후 넷플릭스의 이런 상승에 대한 모멘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이제 소매 업종이 세부적으로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날만큼은 조금 진정됐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IT가 조금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앞서 나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부진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섹터 자체를 끌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애플이 이렇게 1.2%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이 이 기술주의 분위기를 약간은 해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다라는 점, 결국에 성장주들한테는 하락 압력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만큼 전체적인 상승세를 탔고 그 가운데서도 개별적인 소식이 있으면 더 가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애플이 하락한 이유 이미 어제 우리 시장에 다 알려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증산에 대한 계획을 포기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동안 애플과 관련해서는 새로 나온 신형 아이폰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특히 신형 아이폰 중에서도 하이엔드급, 더 비싼 휴대전화에 대한 판매가 지금 수요가 좋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동안 올라갔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과 관련해서는 관련사인 게 퀄컴,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게 바로 스카이웍스, 이런 종목들이 같이 연계되면서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조금 더 악재가 됐던 것이 신용평가사 피치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걸 전망을 내게 되면서 이날 투자 심리를 한 번 더 흔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다른 종목들이 올라서 떨어졌다 뿐이지 하락폭이 되게 깊지는 않았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생산량 자체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더 증산을 하려다 만 거니까 이제 플러스 알파가 없다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하락을 조금 제한적인 하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다음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플 관련된 종목들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들, 제조회사, 장비회사 모두 다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강했었고 많이 이제 악재가 퍼지는 모습들은 안 나왔습니다. 이날은 메모리 관련보다는 비메모리 쪽이 조금 더 좋았는데요. 이제 엔비디아가 2.6%, AMD 1.7%, 메모리 쪽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8%, 웨스턴 디지털이 1.3% 올랐습니다. 장비주들은 전반적으로 괜찮았었는데요.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램 리서치 모두 다 1에서 2%대의 고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날 성장주 중에서 또 하나 봐야 될 섹터가 바로 스트리밍 관련된 섹터가 되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넷플릭스가 호재가 나오게 되면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특징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광고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9.2%나 급등을 했었고, 다른 디즈니, 컴캐스트, 차터 커뮤니케이션즈 이런 광고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공통 호재로서 인식을 하면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점 오늘 스트리밍 관련 종목들한테서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주들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좀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국채 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은행주들 입장에서는 악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은행주, 중소형 은행주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국채 금리가 내려갔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약간은 더뎌지더라도 침체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좀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거의 다 이제 1에서 2%대의 고른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날 결제주 쪽에서는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좀 회복이 나오게 되면서 페이팔이 유독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종목들 한 1, 2% 올랐는데 페이팔만 6% 이상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중간으로 넘어와 보면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헬스케어에서는 바로 이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요. 바이오젠입니다. 급등을 했고 오늘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연결을 시켜 보셔야 될 듯합니다. 지금 알츠하이머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알츠하이머를 조금 더 지연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바이오젠이 무려 39% 그야말로 초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덕분에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신약 라인업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라이 릴리가 되겠죠. 7.4% 올라갔고 여기에 표시는 되어 있지만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알렉터라는 종목, 그리고 어큐맨이라는 알츠하이머 관련된 종목들이 많게는 100% 이상 올라간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비재하고 산업재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비재 쪽이 올라가게 되면서 다우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침체 우려가 내려갔다는 얘기고요. 홈디포가 5%, 로우스가 3% 중반으로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다우지수를 끌고 올라간 또 1등 공신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좀 개별적인 내용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항공주들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특히 대장주격인 보잉이 이날 4.6%나 올라갔습니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중국 항공사의 24대 정도의 여객기를 더 판매를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서 올라가게 됐고요. 이렇게 보잉이 가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다른 항공사들, 예를 들면 델타 항공,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모두 다 3%대에 가까운 3%를 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특징적으로 넷플릭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광고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광고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잠재력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애틀랜틱 에쿼티에서 의견을 냈는데요. 새로운 광고 옵션 중에서 저렴한 광고 상품을 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광고 지원 계층 자체가 넓어지게 되면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한 IP를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하는 약간은 불법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까지도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격포제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올렸고요. 목표 주가도 211달러에서 283달러까지 상승시키면서 조금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상방을 열어놨습니다. 이날 9.2% 올라가면서 245달러의 상승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네, 다음도 IT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도큐사인이 되겠는데요. 성장주죠. 지난주에 새로운 CEO를 영입했던 도큐사인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 주 지나고 경영 쇄신에 돌입을 했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전체 직원 중에서 9% 수준의 직원을 정리해고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말까지 정리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특정 작업과 관련해서는 사람이 아닌 기계를 써서 자동화를 좀 추진하겠다라면서 인건비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낮춘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4.6% 올랐고요. 도큐사인 5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앞서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 대로 영국의 이런 금융당국의 개입 덕분에 상승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독일이 그나마 가장 좀 많이 올랐죠. 0.3%, 영국도 그 비슷하고요. 프랑스도 0.1%. 워낙에 장 초반에 하락 출발을 했다가 그것들을 다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장을 마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약세와 유로화 약세를 이겨내면서 이날 모두 반등에 성공하는 유럽 증시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무려 4.6%. 그래서 82달러 선까지 안착하면서 한 방에 80달러를 회복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우선 첫 번째 재료로는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서 지금 지난 23일로 끝난 주간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해서 21만 배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도 재고가 많이 줄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그런 수요가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있었고요. 또 허리케인 이언의 북상이 나오게 되면서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다라는 점도 또 하나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날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자, 구리 가격은 이날 1.54% 올랐습니다. 비철금속 시장 자체가 전반적인 반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낙폭 과대인 것도 있고 이날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다라는 점도 반영되면서 이날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계속 금리 인상을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상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약세가 오랜만에 나오면서 금값이 2%대로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1,700달러 선 심리적 지지선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이어졌고요. 자,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엄청나게 내려갔습니다. 거의 장중에 4%를 넘기는 그런 흐름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22bp나 급락을 하게 되면서 3.7%대 단순히 이렇게 장기물, 중장기물뿐만이 아니라 단기물도 큰 폭의 하락세를 동시에 나타나게 되면서 이날 채권 시장이 일부 안정되는 모습이 시장의 호재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